안녕하세요. 주성아TV에서 이보연의 솔직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 건데요. 옆에 계시는 분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방송에서 보고 처음 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의 이름은 이위력이고요. 저는 지금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에서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여름쯤이면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논문을 쓰는 동시에 작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등록금을 또 이렇게 벌면서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화를 5개국, 4개국 이렇게 장시간 할 것 같은데 옆에 진행하시는 MC 분의 사회자 누나에게 사회자 선생님에게 잘 부탁드린다. 누나, 누나는 맞죠 뭐. 네, 근데 저는 정말 네. 북한에 있을 때부터 네. 제가 약간 늦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있고 네. 있는 게 너무 부러웠고 특히 네. 남동생들 그렇습니다.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었는데 요즘 나 이거 방송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그렇습니다. 보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방송에서 보고 진짜 처음 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위력 씨를 보기 전에 먼저 소문을 듣기는 막 경찰 대학 막 나오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네. 아시는 분들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담당 형사도 다 알고 있어. 그렇습니까? 참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게 경찰대 나온 거는 맞습니다. 탈북민 1호로 그 치안대학원 경찰대학교 석사를 1호로 이렇게 2기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금은 모두 끝내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나는 올해로 졸업인데 무서워요. 논문 쓰고 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력 씨 모시고 워낙에 이게 죽이죠. 네. 우리가 종편 방송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만나뵙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졌겠지만 고향은 따로 어디실까요? 저는 88년도에 한경북도 김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은 그 한경북도 원성구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 해서 23년을 보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나오네. 30. 자,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김책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총진 다음으로 가는 곳이 한경도에서는 김책이라고 네. 할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어린 시절 보내서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제일 가난한 데가 한경도에서 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살 때까지 거기서 보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행복하고 또 이렇게 제일 불행했던 것이 제가 어린 시절 보냈던 그 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했던 것도 그쪽인데 또 네. 어떻게 또 안 좋은 기억도 있는 것이 김책 하게 되면 조금 까맣잡잡하고 그쵸, 철이 그쵸. 많고요. 그죠. 바다가 있어서 그 선박 관련 공장이 맞아요. 선박 공장이 엄청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배들은 함흥항하고 청진항 그리고 그 김책항이 있는데 그 김책항 쪽으로 이렇게 수리를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 한경북도 청진 같은 경우에는 좀 장사가 좀 잘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다면 김책은 김책은 뭐 밀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오직 회사로 다녀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리막을 걸으면서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서 김책에서는 제일 힘들어하지 않았나 김책에서. 맞아요. 원송으로 오게 된 이사 온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10살까지? 네,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했던 기억과 제일 슬펐던 기억이 공존했던 것이 제가 태어난 김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김책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경찰을 하셔서 또 이렇게 북한의 뭐 공무원들이라는 시스템이 뭔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시스템보다도 그 인민을 위해서 비리를 해서 쫄크기 쫄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부 엄수용소에 가시면서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제가 이렇게 고아로
낭떠러지에 떨어진 곳이 김책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다는 게 아버님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처가 됐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계층이 북한에서는 산다. 제일 위에는 핵심 계층이 살고, 그 가운데는 동료 계층이 살고, 그리고 밑에는 적대 계층이 산다. 이런 얘기가 북한 사회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계층에서 동료 계층으로 또는 이렇게 적대 계층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한순간에 경험했던 것이 한 번에 그냥. 예, 그 김책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때 누나 나이가 그럼 몇 살이었어요? 누나가 10살이었고 제가 8살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그 10살 되는 그 나이에 누나가 미력 씨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면서 네. 큰 거네요. 사실 뭐 보호가 누나가 원래 동생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누나도 뭐 어릴 때는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이런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뭐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미새가 날아와서 새끼들을 그냥 먹는데 익숙하다가 갑자기 어미새가 안 돌아오면 그 새는 그다음부터는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 엄청 험난하잖아요. 뭐 죽거나 어떤 거. 그쵸.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주워 먹어야 또 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는. 10살, 8살. 네. 그때가 95년도 고난의 행군 맞습니다. 시작돼서 2, 3년 됐을 때라는 맞습니다. 소리잖아요. 네. 그때 되면 정말 바깥에 북한에는 나가게 되면 네. 그냥 하룻밤 눈 뜨고 잤더니 옆집에서 누가 죽어서 네. 그냥 네.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저희 보고 한국에 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 보고 장마당 세대다 이런 그쵸. 표현을 하는데 참 장마당 세대라는 그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들었다는 잘 생각이 만들었어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유지됐다가 사회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 공동으로 그쵸. 일을 해서 공동으로 그 배급 체제를 유지해서 그 영위하는 목적인데 그 배급 체제가 무너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봐오고 그쵸. 또 아사자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장마당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동시에 이렇게 봤던 시대니까 이만하면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장마당이라는 표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북한에는 원래 장마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한행군 시기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본인들 어떻게 안 되고 네. 아사자 발생한 탈북민들 생기니까 시장화를 팍 열어놓으면서부터 장마당이 생기면서 장마당 세대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권한의 행군 세대라고도 하는데 장마당 세대라는 네. 게 사실 우리 때인데 그래서 저도 학교 때부터 언니 도와서 장사하기도 했었고 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장마당 나가서 맞습니다. 예. 진짜 주워 먹고 빌어 네. 먹고 얻어 먹고 매 맞으면서도 막 이런 그래서 그게 장마당 네. 세대라는 게 붙여졌는데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렇죠. 뭐 너무 오래된 얘기고 또 이제 제가 뭐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이제 제가 북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자식이라도 그런 과거에서 살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맞아요.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참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지금도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꿈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 뒤에서 그 보이부가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악몽, 그러니까 한국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뭐냐? 이게 다 나약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인간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 이겨내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내가 꿈꾸고 있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놀라고 섭취섭취 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 트라우마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네. 받았던 그 충격이 평생 동안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걸 겪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누나랑 같이 원성으로 가게 된 거는 두 분이서 같이 옮겨가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한다면 한 3박 4일은 짜장면 그쵸.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그쵸.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그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 김책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할머니네 집에 이렇게 그 한경북도 원성에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근데 할머니네 집도 또 많이 가난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다시 김책에 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제일 힘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근데 이것이 친구 사이뿐 아니라 가족 사이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그 할머니 집에 가고, 또 할머니가 뭐 어디 또 친척 집에 보내면 그 친척 집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내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방랑을 했었고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결국에는 다시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그 교직자셨어요. 할머니 제자가 고아원 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 소개로 그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북한에서는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학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지금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도 너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손주들을 이렇게 또 북한이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할머니를 100번 이해하고 하는 게, 그때 당시 저희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또 철도병원 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엘리트시고 할머니도 엘리트시고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사시다가 고난의 행군이 탁 터지면서 온 그 자식과 형제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들어갔을 때 이미 식구가 12명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달에 이렇게 사용해야 될 이런 식량 이 있다면 그거를 너무 벗어나니까 갑자기 쌀밥에서 죽을 드시게 되고 죽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도 그래도 이렇게 보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결국은 할머니 손에서 그 고아원까지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정말 마음 아프지 않는 사연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혹시 아버님이 그럼 어떻게 좀 지금 저희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보안원이라는 그 직업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 원래 뭐 궁극적인 목표는 뭐 공공의 이익과 인민의 뭐 안녕을 위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지키는 건데, 이것은 사회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유지될 때 하는 얘기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이런 행위들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이걸 단속해야 되는 주체가 보이부 보안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연관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직장 내에서 뭐 나는 뇌물을 이만큼 받았어, 너는 이만큼 받았어, 이런 게 경쟁이 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똑똑한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드시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적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적과 내통했다, 그래서 적과 연결된 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적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한때 그 골동품이 북한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북한이 워낙 또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까, 뭐 고구려 수도도 뭐 그렇고, 뭐 북한의 모든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골동품이 뭐 많이 남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도자기 하나를 평양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 팔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는 1000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다음 그 보내게 되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켜가지고 김책받으러 해서 이렇게 보내다가 들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치공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잡힌 것보다 한국으로 가는 흉내만 냈거나 선교사를 만났거나 한국 사람을 한 번이라 만났다는 게 더 큰 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그런 장사를 했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야, 그럼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나서 원성에서는 집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할머니 집에서 너무 안 되니까 일단은 국가시설의 그 고아원에 넣었는데요. 그 고아원이 결국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아원에 처음에 갔던 그 뭐랄까 그
장면이 네. 뭔가 사진기처럼 찍혀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던 그 고아원은 첫 장면이 그 흑백이었어요. 예, 아주 흑백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거의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고난의 행군이었고 부모 있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사를 하는 판인데 뭐 고아원이라고 해서 제대로 됐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나마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구호소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그 고아원에 모여 놓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아이는 아이들은 뭐 눈만 그냥 번질번질 이렇게 그치, 돌아가는 그치. 거예요. 그냥 그 목은 이렇게 가늘고 여기서 정말 3일이나 3개월을 버티면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7년을 버티고 살은 거죠. 와. 예, 예. 학교는 보내주나요? 그 학원 내에서? 학원 내에 예, 학원이 예, 그 학교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구호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 안 내보내고 일단 거의 맞습니다. 가다 놓다시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도망가고 또 장마당 나서 꽃제비 치고 막 이런다고. 예, 구호소하고 학원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학원은 한 개 도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구호소는 또 어떤 개념이냐면 그 북한의 김정일이 어떤 방침을 내렸었냐면 원래 북한 모토가 구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왕입니다. 네. 그게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인 아이들이 지금 목이 가나라 영양실조 걸려서 이렇게 나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찍으면 북한 망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호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아이들을 못 돌아다니겠다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죠. 맞아, 그거 맞아. 내려온 게 그 구호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호소는 뭘 하냐면 돌아다니는 아들 1차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모아뒀다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보낼 거 보내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은 학원에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갑니다. 네, 네. 아 나는 지금 그 구호소가 학원이라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 이게 나도 북한 사람인데 네, 네. 지금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예. 아 그런 시스템도 있었네요. 네, 네. 아 참 신기하다. 야 이게 잘못 이렇게 해서 조사받다가 잘못 말하게 되면 간첩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북한 분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이 또 전부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내가 봤던 북한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많아지는 편인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사회 시스템 문제고 맞아. 그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아 도대체 탈북민들만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이 사람은 이렇다고 뭐 했다 하게 되면 다 네. 충격이고 뒤로 자빠진다고 하는데 네. 그게 우리가 방송이다 보니까 네. 팩트를 얘기하고 또 네. 줄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탈북민들의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아 이게 지역마다의 특성과 맞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을 보면 아 이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구나 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통진 같은 함경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맞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원성에서 살다가 20대가 되셨을 거고 아까 그러면 한국으로 오신 게 중국을 넘으신 게 20대쯤 그럼 된다는 네,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아원을 18살 때 고아원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평양에 한 3년 정도 나가서 돌격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격대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에서 뭐 엄청난 특수부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삽질로 땅 파는 부대라고 모아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돌격대는 국가에서 그 노동력을 무료로 이렇게 강제 동원을 해서 쓰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돌격대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그 정부 돌격대가 있고 지방 돌격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방하고 그 정부 돌격대를 2개를 다 가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를 그 용접 일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아원 출신으로서 평양에 나간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평양에 갔지? 깜짝 놀랐어, 나도 좀 전에. 그래서 평양에 갔지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잘나서 나간 게 아니고 노동력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고아원을 졸업하게 되면 일단은 고아원 아이들 자체가 보호자가 없는 특성이 그치. 있고 졸업하는 순간에 버려집니다. 그치.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어디에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워줬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반대로 또 국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갖고 지방돌격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을 교환으로 이렇게 그쵸.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고아원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인원을 그대로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그 아이들의 그 이해관계가 너무 딱 맞으면서 돌격대로 단체 배정을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나가서 처음에는 828 청년 돌격대에서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뭐 근무가 아니고 그냥 근무가 아니고 그래 강제 인력인 거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표현이 맞죠. 뭐 솔직히 내가 일을 근무했다게 되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게 그쵸. 맞는데 제가 뭐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 6일을 일하면서도 뭐 밥밖에 먹은 게 없으니까 예. 그것도 옥수수밥도 그냥 그렇게 먹고 밥이나 줘요. 에이, 진짜 이게 돌격대 하게 되면 전쟁판으로 치게 되면 총알바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평양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비춰지는 북한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비춰지는데요. 제일 그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 그다음 두 번째는 금강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가서 찍어온 일부 영상들. 근데 뭐 사실 이 세 가지가 맞아. 북한 정부에서 통제하는 영상들이 대부분 나온 걸 겁니다. 통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찍은 영상들은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평양의 그런 화려한 거리 뒷면에는 그 수많은 북한 청년들의 노동력이 맞아요. 동원이 돼서 그 건물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돌격대 하게 되면 정말 그 조금 그래도 집에 조금이라도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거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뭐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나온 사람들 있으면 야 위려가 내가 돈 대신 이렇게 할 때 나 대신 내 이름으로 좀 돌격대 나가줘 하게 되면 돈으로 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방송 보게 되면 돌격대 애들이 네. 추송의 노래 모임 하는데 그 마대자루에 돌을 쥐고 나르는데 네. 우리는 이거 메고 새벽마다 나와서 네. 이거 메고 달릴 때 네. 누가 생각했냐 했더니 장군님을 그리면서 이 도로를 깔았다고 노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 100% 사실이고요. 북한에서 마대영웅이 나왔던 것도 그 남포고속도로를 맞아요. 할 때. 근데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게 북한을 빼놓고 모든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마대자루로 자갈을 나눠서 고속도로를 깔아갖고 사람이 몽둥이로 이렇게 다지는 다져가지고 거. 하는 고속도로는 아마 전 세계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홍보를 한 거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근데 세계에서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원숭이, 뭐 원시 사회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걸 딱 내렸는데